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에, 그리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된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각각 내정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 판단하였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에 내정됐습니다. 현 국방장관으로서 당면한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 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라 판단하였습니다. 신설된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는 장호진 안보실장이 내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장 실장 인사 배경으로 북미관계 전문가이자 이번 정부에서 초대 러시아 대사, 외교부 1차관, 안보실장을 연이어 맡아 다양한 외교적 성과를 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장 실장이 취임 8개월 만에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에 대해 경질성 인사 아니냐는 시각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문책성 인사와 전혀 관계없고 새로운 외교안보 체계를 갖추기 위한 차원의 인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이 취임 10개월 만에 안보실장으로 내정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지난 여름 휴가에서 구상을 마친 인사라며 안보 전문가를 중시한 인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CBS 뉴스 박정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정보기관을 동원한 유력 정치인 체포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국정원 홍장원 1차장은 오늘 국회에 나와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등 관련 증언을 쏟아냈는데요. 홍 차장은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개입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란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면초가 궁지에 몰린 대통령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김명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직 국정원 차장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에서 정치인 체포까지 포함했다는 초유의 증언이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국정원 홍장원 1차장이 오늘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만나 증언한 내용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홍 차장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엔 조태용 국정원장과 신성범 정보위원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드리는 내용은 김 의원이 이 자리에서 홍 차장으로부터 들은 것을 취재진과 만나 설명한 내용입니다. 우선 계엄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은 홍 차장과 전화통화해서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정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지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그래서 알겠다고 일단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간첩을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은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현재 경찰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홍 차장은 이후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과 통화하게 됩니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기도 합니다. 네, 싹 다 잡아들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누굴 겨냥한 걸까요? 여야를 막론한 유력 정치인들과 전직 법관, 선관위, 시민사회 등 폭넓은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홍 차장은 여사령관과 통화해서 이러한 명단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포함돼 있어 파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김 의원이 전하는 설명 들어보시죠.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권순일, 그리고 권순일 전 선관위 위원과 또 한 명의 선관위 위원을 불러주었는데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엔 또 양대 노총 중 한 곳의 위원장도 포함됐다고 하고요. 이들은 방첩사에 있는 구금시설에 구금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란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네, 충격적이네요.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전 선관위원장까지 체포 대상이 그야말로 전방위적입니다. 사실이라면 이 명단을 내용을 들은 홍 차장 정말 황당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홍 차장은 당시 이렇게 전달해 들은 윤 대통령 지시 내용에 관해 미친 X로구나 생각하고 더 이상 체포 대상 명단자를 메모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정말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국정원 내 상황은 어떻게 흘러간 건가요? 차장에게 이러한 지시가 떨어졌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그 당시 뭘 하고 있었던 건가요? 알려진 대로 조 원장은 그날 밤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조 원장은 이후 밤 11시 반쯤 정무직 회의를 소집해 국정원 1, 2, 3차장, 기조실장 등과 만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 원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정원이 뭘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내일 아침 다시 얘기하자며 회의를 끝내려 했다고 합니다. 홍 차장은 이를 보고 조 원장이 이 일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인상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와 한 대표를 체포하려 한다는 얘기도 전했지만 조 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며 얘기를 피하려 했다는 설명입니다. 홍 차장은 재차 미친 X란 말을 언급하며 이에 관해 일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계엄이 해제된 뒤 퇴근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상황은 오늘 국회에 와서 보고하기 전까지는 본인밖에 몰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현직인 국정원 1차장이 오늘 국회에 나와 이런 증언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김 의원에 따르면 홍 차장은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개입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란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이번 사태로 내란죄에 연루될 수 있는 군인들이 최고 사형까지 나올 수 있는 이 중대 범죄에 두려움을 갖고 이판사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의가 수용된 이후 윤 대통령에 의해 후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병혁 후보자 역시 윤석열 대선 캠프에 몸을 담은 김 전 장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이런 홍 차장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질됐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관계자 말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결론적으로 홍 차장은 사의를 전했지만 조 원장으로부터 반려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홍 차장은 입막음용이라고 했다는데요. 반면 조 원장은 홍 차장의 이러한 증언을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비상계엄의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받은 적 없고 관련 조치도 한 게 없다는 건데요. 조 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우리 국정원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 이런 지시를 전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정원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정치인의 체포와 관련해가지고는 어떠한 지시도 대통령께 받은 적이 없고 어떠한 행동이나 조치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저녁 5시부터 긴급정보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윤 대통령이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다가 별안간 이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까지도 윤 대통령의 공식적인 담화는 없다고 하면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치부 김명지 기자였습니다. 내란 사태 당시 국회 진입을 주도한 그 특수부대장이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추가 폭로에 나섰는데요. 홍 대표 기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베일에 가려진 최강의 특수부대 부대장인데 오늘 공개 기자회견을 자청했죠. 왜 그런 겁니까? 국민에 대한 통절한 사죄 그리고 부대원들에 대한 선처를 당부하기 위해서라고 보입니다.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육군대령이 오늘 아침 일찍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불법적이었는지 그리고 비상계엄이라도 국회 활동이 보장됐어야 했는지 몰랐던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통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패자입니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입니다. 김 단장은 상부 허가 없이 그러니까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시에 참수부대 임무 등을 수행해야 할 특수부대의 부대장이 신원을 공개한 것 자체가 옷을 벗고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것입니다. 김 단장은 원래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모든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여당에 반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김 단장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군인다운 모습도 좀 비춰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작전 상황이 공개됐던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부대는 알려진 대로 707이었습니다. 김 단장은 3일 밤 10시 반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직후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즉시 출동이 가능한지 묻는 연락을 받고 가능하다고 답변한 뒤에 헬기로 이동했습니다.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만 받았고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국회의사당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명령대로 출입구 등을 봉쇄하려고 했지만 자동문이어서 잠금이 되지 않았고 따라서 내부로 들어가서 걸어 잠그기 위해서 창문을 깨고 진입했다고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청사 내부에 있던 의원과 보좌진 등은 707 부대원들이 의사당을 침탈해 의원들을 끌어내려 한다고 판단하고 몸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서로 쌍방간의 의도를 잘못 파악했다는 것이죠. 네. 김 단장은 다만 테이저건이나 공포탄 정도만 휴대했고 사용은 일치하지 않았으며 최대한 충돌을 자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탄은 지참하기는 했지만 청사 밖에 따로 보관했고 저격 소총 휴대가 목격된 것은 707 부대가 출동할 때는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개인별 장비를 갖고 가게 돼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며 그것은 실탄 휴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네, 비상계엄이 발동된 건 3일 밤입니다. 그런데 3일 낮 시간대부터 이미 이상 기류가 있었다면서요? 네, 사실 특전사령관은 올해 초부터 서울 지역 동시다발 테러나 불순 세력에 의한 혼란 상황 발생 가능성과 대비 태세를 자주 거론했다고 합니다. 김 단장이 보기에는 별다른 특이 징후가 없는 것 같은데도 최근 들어서는 그런 언급이 더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3일 사건 당일에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 감지됐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속 뭔가 위협에 대해서 전 장관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준비해라. 그전에는 그냥 강도식이었는데 당일은 뭔가 가능성 높은 식으로 말을 하면서 나도 아무랬으면 좋겠다. 근데 TV를 보라 그러고 곧 뭔가 발표될 것처럼 얘기했다. 좀 심각한 것 같다. 사령관은 또 사건 당일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고 저녁 훈련을 마친 뒤에는 헬기를 철수하려고 하니까 대기하라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 10시 반쯤 출동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준 증언은 특전사령관 등 다른 고위 지휘관들 주장과 좀 배치되는 것 같은데요. 네, 특전사령관은 국방장관에게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 출동 명령을 받은 시점에 대해서 비상계엄령이 언론에 보도되기 20분 전쯤이라고 야당 의원들에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또 다른 핵심 관련자죠. 방첩사령관과 수방사령관도 TV를 보고 알았다는 식으로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특전사령관은 최소한 뭔가 낌새를 채고 있었다는 707 단장의 증언과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입니다. 이들 핵심 3개 부대 지휘관들은 국방장관으로부터 대략적인 사전 언질이라도 받았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들 사령관들이 자기 구명을 위해 최대한 유리한 증언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엄군의 국회 장악 목적이 국회의원 과반수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또다시 증명됐죠? 예, 김 단장에 따르면 707 부대의 당초 작전은 국회 봉쇄였지만 이미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자 퇴거 작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특전사 지휘 통제실을 거치긴 했지만 사실상 직접 명령을 하더랬고 이는 1, 2분 간격으로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야 빨리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 이런 말을 한 것을 그 지휘 통제실에서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니까 빨리 전달해 이런 형태였다는 겁니다. 물론 김 단장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특전사령관이 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지금 진입 자체도 어렵다라고 회신하자 알았다는 답신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1, 2, 3 내란 사태가 그나마 큰 불상사 없이 끝나게 된 배경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홍재표 기자였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2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3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검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직접 포고령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시 공수처 검사실로 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조사를 받으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고 윤 대통령도 공수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로 전환을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오늘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포고령과 담화문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해당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용현 장관이 작성하였으며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국외 세력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의혹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계엄 전 햄버거 회동에서 내란을 모의하고 주도한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에게 부정선거 의혹 관련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입니다. 아울러 요인 체포 운용 의혹에 대해서는 체포조 명단은 없었지만 잠재적 정치활동 대상자에 대한 예방활동 지시가 있었고 이를 부하 사령관들이 오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총을 쏘고 문을 부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도 독촉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죠. 검찰이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밝힌 내용들입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 박효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장에 충격적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생각해왔다. 이런 부분이 드러났죠. 예, 맞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 지난 3월부터 김용현 전 장관과 비상계엄을 논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9개월 전부터는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본 건데요. 네.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 등의 경각심을 주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사실상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러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했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윤 대통령이 거기다 대고 끌어내라 지시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들었었는데 문을 부수고 총을 쏘고 이런 얘기는 처음 나왔어요. 예,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장관은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 특전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예, 구체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윤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충격적입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제2, 제3의 계엄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설마 했는데 실제로 이런 기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실제로 추가 계엄령이 선포됐다면 다행히 없었던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에서 계엄 해제를 위해 꼭 필요한 게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었잖아요. 근데 우 의장을 비롯해서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 있었다. 이런 얘기도 앞서서 있었는데 공소장을 통해서 검찰이 파악한 내용 보면은 그 인물들 그 명단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 중에 한 곳인데 이름을 좀 찝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은 실제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 구금 시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밝힌 10여 명은 그 직책을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입니다. 어허. 특히 그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여인영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우선 잡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우선순위 밝혀졌습니다. 3인방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 아마 수사가 진행되면서 점점 드러날 것 같은데요. 계속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소식은 정다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가장 먼저 재판에 넘긴 후 두 번째 기소입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와 구금 지시를 받고 경찰과 국방부에 지원을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검찰은 여 사령관이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하면서 수방사 비원 벙커 등 구금시설 이송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자료 확보 지시를 받고 방첩사 병력 115명을 선관위로 출동케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도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에 출동해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령관의 지시로 실제 200명이 넘는 수방사 병력이 국회로 출동해 국회 봉쇄 등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메모 등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해 충분히 입증한 부분만 공소장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 정다운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장외 여론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시도가 내란이라는 주장인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시도가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 수사 권한이 없어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공수처는 물론 경찰, 정부 인사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내란죄 수사는 정치 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며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이 탄핵 심판 첫 변론기 일과 체포영장 집행이 다가오자 지지자들을 직결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며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건 윤 대통령 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국회에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의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입니다. 저희들이 발부받은 적법한 영장에 대항할 수 있는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명목도 없으며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한편 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비상계엄의 핵심 키맨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적 권한이고 일개 검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오전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 12.3 내란 사태 44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진 김 전 장관은 방청석 첫 줄에 앉은 가족들에게 눈인사도 하지 않는 등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는 검사와 김 전 장관 측 간에 1시간 가까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김 전 장관 측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이라며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은 사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비상계엄 확대 선포가 범죄 행위일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라고 맞받았습니다. 향후 재판 진행을 두고도 양측이 맞붙었는데 검찰은 주 2회 이상의 집중 심리를, 김 전 장관 측은 한 달에 한 번도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한 뒤 기일 지정과 사건 병합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부정선거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함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증거 보존도 신청했습니다. CBS 뉴스 임민정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12.3 내란 사태 핵심 인물인데요. 두 사람은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탄핵 심판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다운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이 서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아니면 미묘하게 어긋나는지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정식 변론 기일이 오늘로 4회차인데요. 처음 증인 신문이 진행됐고 김 전 장관이 나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비상계엄을 했나 이것에 대해선 야당의 폭거가 심했고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고 이런 국민에게 비상 상황을 알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입장은 양측이 아주 입을 맞춘 듯이 진술이 같았습니다. 네. 대체로 오늘 김 전 장관의 진술은 비상계엄이 절대 내란 목적이 아니다. 금방 국회 해제 요구가 의결될 것을 알고 경고성으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측 입장과 맞아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일부 구체적인 진술에선 조금씩 어긋나거나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지난번 변론 기일에 윤 대통령이 나와서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줬다는 비상입법기구 설치 문건,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 쪽으로 책임을 좀 돌렸는데 오늘 김 전 장관 입장은 어떤가요? 네, 비상입법기구 설치 내용이 담긴 이 문건은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윤 대통령이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과 전달을 다 부인했던 것이죠. 오늘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게 맞고 계엄 당일 본인이 실무자를 통해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성 취지는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 등을 편성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엄 이후 이런 구체적인 조치가 담긴 해당 문건, 이른바 쪽지를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으로 알려졌는데 문건 하단에 숫자 8일이 적혀 있어서 이게 좀 더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국무총리와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에게도 계엄 관련 문건을 한 장씩 작성해줬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계엄 선포를 앞두고 10명의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네. 그런 정도의 상당 인원이 이 계엄과 관련한 부처별 구체적 지시를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증언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내용입니다. 네, 새롭게 드러난 부분이 이 부분이군요. 계엄 문건은 그렇고 정치활동 금지가 담긴 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예, 포고령 1호도 관사에서 김 전 장관 본인이 직접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여러 포고령들을 참고해서 썼다는데 12.6 사태 때도 계엄이 있었고 12.12 사태도 계엄이 장기화됐는데 그 과정에서 계엄을 10호 이상 했다. 그런 것들을 참고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큰 상처인데 11.6이나 12.12 당시 계엄 포고령을 참고해서 썼다고 당당히 진술하는 게 매우 충격적입니다. 네, 포고령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질문하기도 했는데요.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가져온 걸 기억하냐 물으면서 윤 대통령 자신이 이 내용을 보니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또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니 놔두자. 전공이 이걸 왜 집어넣었냐.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김 전 장관은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놔뒀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포고령을 두고 어차피 반나절 계엄이 될 것이고 집행 가능성이 없으니 제대로 법적 검토도 하지 않았고 서로 웃으면서 그 내용을 봤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의 책임을 은근히 김 전 장관에 돌리면서도 이게 집행의지 없는 상징적인 내용이라면서 사안의 중대함을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웃으면서 얘기했다니 참 참담하네요. 계엄이 경고성이었다는 방어 논리는 양쪽이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책임 소재에선 서로를 탓하는 듯한 부분도 좀 감지되는데요. 오늘 재판관들이 던진 핵심 질문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재판이 약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시점에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사건 개헌 목적이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려는 것이냐, 이게 맞냐? 이런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은 그건 대통령이 판단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비상계엄을 선포한 최종 판단자, 책임자는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다. 이게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네요. 정다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며 말렸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조사에서 내놓은 진술인데 국무위원 일부가 찬성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송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장관이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에 모였던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진술은 일부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당시 윤 대통령에게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도 국무위원들이 윤 대통령을 설득하고 말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진술도 경찰은 확보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에 나와 국무위원 전원이 우려하고 반대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국무위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다, 회의가 5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회의록이 없었다 등 당시 회의 상황에 문제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미 밤 10시 생방송을 잡아놓았고 김건희 여사도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하며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위헌적 비상계엄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송영훈입니다.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두 번째 국회 청문회에서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주 찾았다는 무속인 이른바 비단아 씨가 직접 나와서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그러니까 국회에서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재확인했어요. 그렇습니다. 발단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질의였는데요. 임 의원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곽 전 사령관이 나왔던 것을 거론하면서 과거 지휘관과 참모로 함께 근무했던 연을 언급했습니다. 네. 또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오후 회의에서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에 다 끌어내라는 지시를 폭로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회유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누구의 사주를 받거나 요구를 받고 답변을 한 게 아니라며 맞받아쳤습니다. 끌어내라고 한 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은 12월 4일 00시 20분부터 00시 35분 사이에 있었던 대통령과 전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두 가지 사실도 맞습니다. 윤 대통령과 통화할 때에는 707 특임단 요원들이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대치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면서 본관 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는 게 곽 사령관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지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맞다는 이야기인데요.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도 이렇게 관련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비아폰으로 전화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네, 결국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에서 내놓은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셈인데요. 그리고 오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주 찾아갔다는 무속인도 청문회에 나왔다면서요? 네, 이른바 비단아 씨라고 불리면서 군산에서 점집을 하는 이선진 씨가 오늘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네.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수십 차례 찾아와서는 2023년 정도부터 나란 일을 거론하면서 군인들의 신상 정보를 적어와서는 운과 함께 자신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계엄을 암시하는 발언도 있었다는 취지로 이 씨는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사람과 내가 뭔가를 함께 문제를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그게 잘 되면 어쩌면 내가 다시 나란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노 전 사령관이 오래전부터 그것도 무속에 의존해서 계엄 관련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 중 하나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오늘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른바 F4 회의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면서요. 네, 이 총재는 계엄 직후 열렸던 비상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이른바 F4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쪽지로 지시한 예비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비상 상황으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회의를 했다면서 F4 회의는 예비비를 다룰 수도 없다는 게 이 총재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치부 김형준 기자였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핵심 인물인 군 지휘관들이 마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임민정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오늘 탄핵심판 증인석에 계엄을 실행한 군 장성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이 오늘로 5번째인데요. 먼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이 가장 먼저 군복을 입고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이 사령관 한마디로 답변 드리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서 직접 전화를 받고 구체적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놓여 있는데요. 국회 측이 당시 상황 재구석을 위해 대통령에게서 3번 전화 온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는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신문에서 윤 대통령 측도 대통령이 끌어내라고까지 한 거면 충격적인 지시가 아니냐, 기억이 안 날 수 없다는 취지로 물었지만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다만 부관을 통해 대통령과의 통화가 3번이라는 것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이진우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같은 공간에 있어서 좀 위축된 건 아닐까요? 네, 그래서인지 국회 측이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라면 좀 편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제안도 했는데요. 이 사령관은 상관없다. 군인으로서 직책과 명예심을 가지고 말하는 중이다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령관이 검찰총장까지 한 대통령이 내린 계엄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하는 것을 직시하고도 위법이라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겁니다. 군 통수권자이자 검찰총장까지 한 법 전문가 대통령이니 위법이다, 위헌이다 이런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한 겁니다. 그냥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군 병력 투입이나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진술이 나온 건 있습니까? 네, 이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런 질의에는 없다며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지시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받아들였다 이런 취지로 답했습니다. 네, 지난번 변론기일에선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 때는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했잖아요.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재판부는 증인신문 질문은 양측 대리인만이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다만 증인신문 마지막에 윤 대통령에게 따로 발언 기회를 줬는데요. 윤 대통령은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질서 유지를 위해 병력이 투입됐고 그 병력들은 총기도 휴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식의 근거에서 보면 사안의 실체가 어떤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도 했습니다. 네,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은 여인영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죠? 네, 오후 4시 40분쯤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가장 오래전부터 계엄에 대해 듣고 준비한 인물로 꼽히는 여인영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인물로 지목이 됐는데 관련 진술이 나온 건 있습니까?
네, 여사령관 역시 앞서 나온 이사령관처럼 말을 아꼈는데요. 우선 장관으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지시가 부하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이해한 점이 조금씩 다르다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자세한 경위를 밝히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의 통화에서 특정 명단에 대한 위치 파악 요청을 한 기억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 신문도 오늘 이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까지 잡혀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가 걸려와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해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실토한 인물입니다. 또 여인영 사령관이 소재 파악을 부탁하며 체포 명단을 읊었다고도 증언했는데요. 저녁까지 관련 증언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임민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용된 구치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출석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허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 야당 의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추진했으나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해 결국 불발됐습니다. 출석 거부 사유는 재판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위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증인 채택 등을 두고 반발하며 현장 조사에 불참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건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라며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위원장입니다. 이들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꼬박꼬박 출석해서 궤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들이 무시한 것은 국회나 국회의원이 아닌 진실을 고대하는 국민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안 위원장은 또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불출석한 증인들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 조사 불발로 국정조사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야당은 당초 13일까지인 국조특위 조사 기간을 연장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허지원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는 윤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끄집어내라고 한 대상은 정확히 국회의원이었다고 강조했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박효진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끄집어내라고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라고 폭로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오늘 헌재 탄핵심판 변론의 증인으로 출석했네요. 예, 맞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오늘 탄핵 변론의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말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이후 정영식 헌법재판관의 신문에서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단어는 인원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이 함께 언급한 의결 종족수 등을 고려할 때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들이 맞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정확히 맞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의결 종족수 문제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일을 빨리 이제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는 우리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대상은 요원, 그러니까 군인들이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잖아요. 곽 전 사령관이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박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국회 안에 누군가를 끌어내라고 언급한 시간은 검찰 공소장 등을 고려할 때 밤 12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추정됩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군인들 중 가장 먼저 국회에 들어간 707 특수임무단이 아직 국회 내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주장, 그러니까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말한 대상이 군인이었다는 주장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회 탄핵 해제안이 가결되기 위해 필요한 계엄 해제안이죠. 계엄 해제안이 가결되기 위해 필요한 150명에 대해서도 곽 전 사령관이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면서요?
네, 의결 종족수인 150명과 관련해선 오전에 증인신문을 받은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경우 곽 전 사령관에게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곽 전 사령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전투 통제실에서 화면을 보면서 지휘를 했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던 상태였던 것 같다. 그렇다 보니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받고 얘기한 내용이 전체 인원에게 생방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음성이 흘러 김현태 단장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건데 김 단장은 오늘 오전 비아폰 실험을 통해 비교적 조용한 사무실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들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네. 그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 그리고 윤 대통령과의 통화 횟수나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 진술 내용이 데리고 나오라에서 끄집어내라로 바뀌는 등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곽 전 사령관은 사막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그런 말을 쓸 수 없어서 용어를 순화했다며 부수고를 열고라고 했고 끌어내라를 데리고 나오라로 순화한 것으로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진술부터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 정확한 용어를 사용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효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이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관련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과 상반되는데 군 수뇌부들이 윤 대통령과 함께 책임 회피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으로 병력을 이끈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기자 한 분이 끌어내라만 있었지 않나요? 계속 강요실을 이야기하길래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고. 하지만 김 단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곽정군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으로부터 해당 지시를 받았고 707 부대원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취지입니다. 어제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정군 전 사령관은 끌어내려는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 입장에 재차 반박했습니다. 의결 종족수 문제 안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일을 빨리 이제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는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역시 탄핵 심판에서 관련 증언을 함구했지만 검찰 조사에선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과 일부 군 수뇌부들이 책임 회피에 나서고 있지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진술과 정황은 계속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CBS 뉴스 박유진입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